자, 여러분 영화 신의 한 수의 요 장면 많이 보셨죠? 돌아다니는 것들.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지옥 아닌가, 이런 말이 있죠. 고수들은 세상이 지금 놀이터일 거예요.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런 주식시장 상황에서 조심하자는 신호가 하나 더 떴어요. 뭐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 미연준 FOMC에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회복 기간은 2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보면 이번 2023년 3월에 열렸던 이 FOMC의 회의록이 이제 4월이죠.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세부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여기 스태프 이코노믹 아웃룩 이 부분입니다. 이게 미연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FOMC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경제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쫙 듣고 나서 그래서 12명의 이 FOMC 위원들이 회의를 그걸 바탕으로 하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FOMC 소속의 연구원들이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이후 2년 정도 회복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회의록 전문에 공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FOMC 소속의 연구원들의 말을 뭐 그냥 믿어야 되냐? FOMC 위원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FOMC라는 곳은 미국의 통화정책, 즉 기준금리가 대표적이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물론 12명의 FOMC 위원들이 투표를 해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긴 하지만 이 12명이 모든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각 지역 총재들은 각 지역 상황은 잘 알겠지만 전체가 돌아가는 상황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내부에는 여기 정식으로 소속이 돼서 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경제의 전망을 하는 이런 전문가 그룹인 연구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피셜 스태프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때 FOMC 회의 때 이분들이 먼저 브리핑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연구한 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 경제 전망을 해주고 여러 가지 내용을 먼저 알려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FOMC 위원들이 좀 더 정확하게 금리를 결정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셨어요? 여기서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현 역을 맡은 이제 김혜수 씨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온다, 이 레포트를 여러 차례 써가지고 위험을 알렸던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 스태프 분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정책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분들도 항상 정확할 수는 없고 항상 맞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고수라서 FOMC에 소속된 연구원들보다 잘한다, 내가 더 고수다 그러면은 그냥 알아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초보자들, 하수에게는 세상은 잘못하면 생지옥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FOMC 소속의 연구원들이 조심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FOMC 소속 연구원들이 이번 회의록에서 경제 전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경기가 좋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GDP 성장률인데 이게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2023년 안 좋고 2024년에도 별로 안 좋다. 그리고 2025년에는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 2023년 하반기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으니까 GDP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확실히 좀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PC 물가 지표가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인데 올해는 총 2.8% 수준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한 2.8%까지 올해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2% 정도는 돼야지 미연준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올해는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적다. 연구원들의 조사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주거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물가를 많이 끌어올린 요인 중에 하나인데 하반기에는 정점을 찍고 둔화할 거다. 그러니까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물가가 시원하게 막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자료가 되고, 그 외에 또 서비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점진적으로 둔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에서 항상 뭐 100%는 없잖아요. 변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뭐가 가장 큰 변수냐? 은행 부분의 건전성. 이거 SVB 은행 파산한 거 이런 것처럼 건전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예요. 만약에 은행들이 뭐 연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자신들의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의 가장 큰 변수니까 이 부분 주의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의 브리핑을 다 들은 FOMC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냐. 역시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룬 건 미국 은행들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일부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은 상승하는데 반대로 유동성이 우려가 돼요. 이걸 국채에 투자하기도 뭐하고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대출 잘못해줬다가 지금 경기 둔화 침체 상황에 잘못하면 돈 떼이죠. 그러면은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대출을 좀 깐깐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신용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부 의원들은 얘기를 했고, 이게 미국의 산업 및 상업 대출인데 최근까지 올라오다가 2023년 보시면 고점 찍고 점점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신용 여건이 악화된다 그래요. 그럼 돈이 잘 안 돌고 그러면 잘못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고, 또 하나 FOMC 위원들의 일부 견해가 뭐냐, 현재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중소은행들, 지방은행들이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행들 일부는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얘네들의 문제가 발생하면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연준이 충분히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다 같이 FOMC 위원들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 한번 아이디어도 한번 얻어보면, 미연준에는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 유동성을 대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에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죠. 유동성 기구인데, 뭐 재할인 창구도 있고, 레포 대출도 있고, BTF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연준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오고 자금줄이 마르면서 은행들이 신용 경색을 겪고, 분명히 국채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달러를 못 구해가지고 망하는 이런 일이 막 발생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주는 이런 기구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2008년 요 금융위기 때 전체 유동성 대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총한 대출 금액이 이렇게 높았고, 2020년 코로나 때도 이만큼 있었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이번에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이렇게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빌려줬었어요. 미연준에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주는 시기들은 항상 뭔가 문제가 굉장히 있었던 시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좀 다가올 침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연준 위원들 다수가 결의한 내용은 뭐냐, FOMC에서는 다른 은행들도 SVB 같은 경우는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현금을 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팔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담보가 되는 국채가 있다면은 충분히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SVB 같은 애들이 은행이 금리 인하를 노리고 장기 국채를 대거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투자에 실패한 거죠.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가지고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났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지금 국가가 해결해 준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SVB는 파산을 했지만 FOMC에서 돈을 빌린 브릿지 뱅크가 이걸 인수해서 단데다 팔아버리니까 사실상 뭐 국가가 해결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은행이 금리 인하를 노리고 장기국채에 투자했는데 수익이 나요. 그러면은 은행들은 이 수익금을 국가에 기부를 합니까? 아니죠. 지들 성과급 받고 지들이 다 갔죠. 잘 안 되면 국가가 해결을 해주고 잘 되면 지들이 갖는, 은행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다수를 위해서는 다수가 희생할 수밖에 없다. 즉 은행이 망하게 되면은 여기에 예금을 넣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다수가 이 세금으로 은행을 살려줘야 되는 이런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은행은 정부가 살려주기 때문에 대마불사라 그러죠. 그 후에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금리가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채권 보유하고 있던 가격 튀어오르고 예대 마진도 늘어나고 하면서 은행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버핏이죠. 2009년 이후에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량으로 매입해서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둬들였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맹점을 비난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용해야 될까요? 은행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큰 애들 위주로 굉장히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지난 2009년처럼 매수를 하면은 정부가 살려줍니다. 그러고 나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유동성 창구,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가 바로 투자 아이디어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다시 또 미연준 FOMC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보면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다. 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노동시장에 일할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고 일자리는 넘쳐난다는 거죠. 특히 임금 상승률이죠. 이게 미연준 장기 물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어서 자, 이 부분이 물가를 잡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하는데 시간당 임금의 전년 대비 상승률인데요. 지금 이게 4에서 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렇다면은 이게 장기 목표인 2%보다 임금이 막 4%씩 올라가는데 인플레를 잡기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고용을 좀 안 좋게 만들어서 임금이 2%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물가를 잡기 수월하니까 미연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용을 때려잡으려고 할 거예요.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데는 역시나 FOMC 위원들 모두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침체 없이 적절하게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을 자기들이 원하는 건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노동시장이 너무 확 나빠지면 경기 침체가 오니까 나빠져야 된다는 거. 이거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미연준은 어떻게 할지 좀 답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뭐죠? 강한 고용과 임금 상승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용 통제가 불가능해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미연준은 고용이 나빠질 때까지 금리를 잘 내리지 않고 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걸 계속 지켜보겠죠. 두 번째, FOMC 위원들이 원하는 디스인플레이션. 그게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갑자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요인들은 또 뭘로 보냐? 은행 대출 감소 문제. 은행이 꼭 망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많이 감소해서 유동성, 신용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도 문제 생기고 개인들도 문제 생기면서 디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은 열심히 관찰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이번 FOMC 회의록 전문을 봤더니 미연준은 장기적인 목표인 2% 수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 억제를 계속 할 거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금리를 쉽게 안 낮추고 경기가 약간 침체되게 놔둘 수밖에 없다. 이 전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오락가락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예요. 그동안 고용, 물가, 생산 등 이런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은 주식시장이 올랐어요. 왜 올랐냐?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재로 작용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고용, 물가, 생산 등 이런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앞으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면 그동안은 호재였지만 더 이상은 호재가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발표될 지표들이 나빠지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앞서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 뭐죠? 미연준은 장기적으로 2% 수준의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용을 억제해야 되고 당연히 고용지표 나빠지겠고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하고 잘 낮추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게 3월 FOMC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생산, 고용, 소비 관련된 지표들 전부 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죠. 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이번 FOMC 전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이런 초보 또는 하수들이 끼어들어서 돈을 벌기가 쉬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생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안 때우고 리액션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여기 속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